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예민하고 불안을 많이 느낄까? 혹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항상 활기차고 사교적일 수 있지? 우리는 보통 이런 성격의 차이를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전, 즉 천성이나 살아오면서 겪은 환경인 양육의 결과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성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제3의 변수가 따로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성격이 우리 몸 안에 함께 사는 수조 개의 생명체, 특히 장내 미생물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웃집 닥터 이창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성격을 크게 5가지 차원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빅5 성격 모델입니다. 신경성, 외향성, 성실성, 우호성, 그리고 개방성입니다. 여기서 신경성은 불안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얼마나 쉽게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특성입니다. 평소 불안과 걱정이 많은 신경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의 장에는 아주 특징적인 세균 패턴이 발견되기도 하죠. 2018년 국제학술지 Brain Behavior and Immunity에 발표된 한국인 성인 67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포함한 여러 결과에서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의 장에는 감마 프로테오박테리아라는 세균 그룹이 더 많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그룹에는 우리가 아는 대장균처럼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종류들이 포함되어 있죠. 반대로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 사교적이고 활기찬 사람들의 장은 어떨까요? 2020년 오스포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실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체계적인 사람들,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 장에서는 라코노스피라과라는 세균 그룹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 세균들은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부티르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단순히 성격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장에서 사는 세균의 종류와 이처럼 뚜렷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체 장 속에 사는 이 작은 미생물들이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뇌와 성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 핵심적인 열쇠는 바로 신경 전달 물질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로 세로토닌을 꼽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몸의 전체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뇌가 아니라 바로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은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클로스트리디아라는 종류의 세균들은 장에 있는 특정 세포들을 자극해서 세로토닌 합성을 촉진합니다. 어떤 세균들은 심지어 세로토닌을 직접 만들어내기도 하죠. 불안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유산균,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종류들이 장내에서 이 가바를 직접 생산해냅니다. 결국 우리의 장은 뇌기능에 필수적인 화학물질들이 생산되는 핵심적인 장소이고, 장내 미생물은 그 생산 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화학물질들의 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당연히 우리 기분과 감정, 나아가서는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성격과 장내 세균 사이의 뚜렷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과학자들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아주 극적인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바로 성격 이식 실험인데요. 한쪽에는 선천적으로 겁이 많고 불안이 높은 소심한 생쥐를 두고, 다른 한쪽에는 호기심이 많고 대담한 성격의 생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의 장내 미생물을 서로 바꿔서 이식을 하게 되는 거죠. 전문적인 용어로는 분변 미생물 이식술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담했던 생쥐가 소심한 생쥐의 장내 세균을 이식받자 불안해하며 구석으로 숨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소심했던 생쥐는 대담한 생쥐의 미생물을 이식받은 후에 훨씬 더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행동 변화를 보였습니다. 성격적인 특성이 장내 미생물을 통해 말 그대로 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이 실험은 장내 미생물이 행동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 실험은 장내 미생물이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증거이지만 생쥐의 행동 변화를 인간의 복잡한 성격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겠죠. 인간의 성격은 사회적, 문화적, 경험적 요인들이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실험은 그 결과를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격이라는 것이 유전과 환경을 넘어 장내 미생물이라는 제3의 변수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해 봤어요. 장내 미생물 생태계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 매일매일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단, 그리고 식단을 넘어서는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식단입니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채소와 과일, 통곡물과 생선이 풍부한 식단이죠. 반대로 설탕과 가공식품이 많은 서구식 식단은 장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김치, 된장, 요거트처럼 유산균 자체가 풍부한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따로 사이코바이오틱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품들이죠.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같은 음식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장내 유익균들이 이걸 먹고 부티르산 같은 아주 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서 장과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중강도 운동은 장내 미생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고 부티르산을 생성하는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다만 너무 과격한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중강도 운동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죠. 잠이 부족하면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고 반대로 장이 안 좋으면 수면의 질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생산에 문제가 생겨 잠을 설치게 됩니다. 또한 명상이 스트레스를 줄여 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유익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식단, 운동, 수면과 같은 우리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우리 성격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할매보이원 이웃집 닥터 이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